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강의실에 들어와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쭉 살펴보면요. 아두이노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센서도 달아보고, AD 컨버터도 한 개씩 이제 달아보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달고 나서 과연 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거를 디스플레이에다가 표시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에다가 연결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좀 다소 좀 그 복잡하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센서를 한번 지금까지 만든 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와이어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잠깐 뭐 요걸 빼놨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해보면 뭔가 복잡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두이노 센서도 온습도 센서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온습도 센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와는 다르게 저는 마침 그 아두이노 센서, 온습도 센서 중에 DHT11 센서, 이게 훨씬 가격이 저렴하고, 물론 뭐, 22 센서 지금까지 썼던 거에 비해서, 정확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실제 정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요걸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마 처음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아마 여러분들 실습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것도 똑같이 DHT11, 22 센서하고 연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핀의 위치가 22 센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맨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편에 왼쪽 편이죠. 맨 오른쪽 편에가 시그널이고 오히려 가운데가 이제 플러스 그 VCC 핀, 그리고 맨 오른쪽 편이 여기에 표시해도 되어 있습니다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라운드로 그렇게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핀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데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그 센서 원래 가지고 계신 22 센서는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일단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쪽 맨 끝에가 GND니까 흰색 GND 간 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라색이 시그널선인데 시그널선이 맨 왼쪽 편이죠. 맨 왼쪽 편에 시그널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선 놓고 가운데가 오히려 이제 플러스 선이 되는 거죠. 플러스 선.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일단 1차적으로 되고요. 아두이노하고 이제 연결하는 거는 그래서 아두이노에 여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연결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흰색이 GND입니다. 그렇죠? 흰색이 GND라서 GND에다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이 플러스 5V에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학습했던 혹은 우리 실습했던 그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아마 뭐 헷갈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DA가 노란 선인데 노란 선은 SDA는 A4번에 꽂고요. SCL은 A5번에 꽂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꼽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아두이노 그 온습도 센서의 시그널선을 연결 안 했네요. 시그널선이 2번 디지털 포트 2번으로 가도록 그렇게 현재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2번으로 연결하기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연결은 다 끝이 난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렇게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내용이라 아마 여러분들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변경사항은 없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더 해보면, 다시 아두이노 띄우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를 구동을 하고요. 프로그램 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구동하시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아마 지난 시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할 필요는 없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리퀴드 크리스탈 그리고 I2C 로 찾으시면 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요 라이브러리가 우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고요. 설치가 되어 있죠. 이제 다른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면 인스톨 버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톨 버튼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HT 센서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시죠. DHT 센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그러면 DHT 센서가 센서 라이브러리 요거를 설치를 우리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게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무브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example로 가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또 똑같이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같이 열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라이브러리의 예제 중에 리퀴드 크리스탈 예제, 뭐 헬로 월드 이거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로 작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요걸 그대로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저장을 별도로 연습하셨던 거 저장을 해 놨으면 이런 작업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또 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 보시죠. 다 코멘트를 다 지워버리고요. 코멘트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미디티만 읽어서 그때 화면에 보여주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휴미디티만 한번 보여줘 볼게요. 템퍼리처, 휴미디티하고 템퍼리처, 이번에는 휴미디티하고 템퍼리처를 같이 한번 보여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제대로 읽어지지 않았는지 어쩌는지 하는 체크는 그냥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제대로 읽어졌을 거라고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트 하는 거는 컴퓨터로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 측정된 결과를 전송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LCD에다가 보여주려고 할 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뭐 일단 놔두죠. 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할 겸. 자, 그래서 현재 DHT 핀 2번에다 연결한 건 맞았고요.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게 하나가 있죠. DHT 여러분들 20이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여기 11을 연결을 했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그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그거를 11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센서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구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리얼 포트로 정말 잘 읽어지는지 확인하는 겸 해서요. 자, 여기에 힛 인덱스도 다 계산하는 거 지워버렸는데 힛 인덱스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죠. 사실은 파렌하이트부터 다 에러가 났을 것 같아요. HIC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전부 지워버리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프린트 라인을 하나 만 끝에 해줘야 한 줄이 새롭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LN으로 바꿔주시는 거, 만일 이 부분을 지우겠다 하시면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업로드를 해보면 8번이 안 열린다는 거죠. 포트를 설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두이노 우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포트가 8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보드를 꽂았기 때문에 저는 이전엔 8번이지만 이번에는 새로 꽂은 보드는 7번에서 활성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걸 7번으로 바꿔주시고, 그러고 업로드를 시켜주시면은 이제는 에러가 없이 업로딩까지 잘 될 겁니다. 업로딩이 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다 값이 잘 오고 있는지 7번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속도가 우리는 9600으로 통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속도가 지금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9600으로 맞춰주십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제 휴미디티하고 템퍼레처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DHT11의 경우는 22와 달리 이렇게 휴미디티 값이 소수점 밑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제가 휴미디티 값을 좀 변화시켜 볼게요. 제가 입으로 붑니다. 자, 그러면 휴미디티 값은 쫙 올라가는데 다 그냥 57, 61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소수점으로 내려가는 건 DHT22가 소수점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DHT22가 조금 더 정확한 것이구나,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을 하는구나, 뭐 정확한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밀한 측정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DHT11 이렇게 해서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LCD로 보내는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건 여기에서 LCD에 해당되는 이쪽 코드에서 LCD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쭉 이쪽으로 옮겨오면 됩니다. 그렇게 옮겨온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설정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져오고, 그때도 어드레스 별 문제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글씨 개수가, 줄수가 지금 우리는 한 줄에 16개의 캐릭터가 나오고 2줄짜리 LCD죠. 그러니까 16으로 바꾸고 2줄이기 때문에 2로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드레스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LCD를 디파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니트를 합니다. 이니트는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DHT begin 밑에다가 LCD도 이니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백라이트를 켜줍니다. 이게 이제 백라이트를 켜라는 명령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니트를 하고 백라이트를 켜는 이 두 개의 동작은 디폴트로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다가 뭐 자기 있는 위치, 뭐 자기 회사 뭐 이런 걸 표시를 해주는 걸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X 좌표고 Y 좌표로 커서를 세팅하는 것인데, X 좌표는 두 번째 2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캐릭터가 아니고 세 번째 캐릭터죠.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세 번째 캐릭터부터 하고 1 이렇게, 이게 이제 두 번째 줄이라는 뜻입니다. 0이 첫 번째 줄이고 1이 두 번째 줄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적당한 걸 써줍니다. 마이 컴퍼니 뭐 이렇게 해볼까요? 예, 뭐 적당히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했으니까 LCD에다가 글씨가 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루프 속에서 계속 휴미디티와 템퍼레처를 읽고 있으니까 그 읽은 값을 첫 번째 줄에다가 써주는 거죠. 첫 번째 줄에 써주기 위해서는 요 두 개의 라인이 필요합니다. 커서를 첫 번째로 가져가는 거,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사를 쫙 해서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뭐 시리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데, 보내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죠. 뭐 워낙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맨 앞에 맨 첫 번째 캐릭터에다 하고 맨 첫 번째 줄에다가 하니까 이렇게 0,0 해주면 맨 앞에 캐릭터가 되겠죠. 거기서부터 캐릭터를 쓰는 겁니다. 프린트를 하는데 어떤 값을 프린트 하느냐 하면 휴미디티 값을, 템퍼레처 값을 먼저 프린트를 하죠. T 이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미디티도 출력을 해야 됩니다. 휴미디티도 정해진 위치에 딱 가서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 좌표만 먼저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Y 좌표는 0으로 그냥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다 표시하니까요. 16개 캐릭터니까 8캐릭터쯤에서 시작하면 9번째 줄에 9번째 캐릭터부터 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H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러면 휴미디티와 템퍼레처가 적당한 위치에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해필 그 줄에 이전에 써졌던 캐릭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를 쓰면 그 캐릭터가 딱 정확하게 써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3도 이러면 16% 이러면 상관없는데 8%, 7% 이런 식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휴미디티의 경우에는
앞에 첫 글자를 붙였었기 때문에 한 칸이 남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기존에 썼던 숫자가 안 지워지고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고 골치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원래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lcd.print set cursor 해서요. set cursor 해서 0,0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lcd.print 하셔서 여기에다가 16개의 스페이스를 집어넣어주면 그 줄이 그냥 싹 지워지기 때문에, 지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물론 이것도 뭐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를 16개를 적어줘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런을 시켜보죠. 뭔가 에러가 생겼는데요. 뭐가 하나 글씨가 틀렸네요. 여기에 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텍스 에러가, 타이포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면 이렇게 글씨가 조명을 좀 밝게 바꾸니까 이제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23% 온도가요. 16% 마이 컴퍼니에 그렇게 온도가 읽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온도와 습도가 읽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잘 읽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읽어지고 나는 읽어진 요 구조를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여기 라인도 이렇게 막 펼쳐져 있고 막 연결이 돼 있고, 물론 이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뭐 그리고 이렇게 센서가 잘 적동하네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마도 사람들이 이거 뭐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장난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애들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지저분하냐, 뭐 혹은 또 이대로 가지고 이걸 뭐 어디 우리 연구 현장이나 뭐 제조 현장이나 뭐 이런 데다가 설치하고 싶다면 이대로 설치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제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선부터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 PCB 같은 걸 제작해서 하면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좀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PCB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CB를 제작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부품, 해당 부품들을 꽂아서 하면 참 편할 텐데 PCB를 누가 제작을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PCB 제작하는 회사한테다가 이거 갖다 주면 PCB 만들어주나? 아니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면 만들어주겠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도 있는데 뭐 이야기하기도 뭐 쉽지 않고, 또 뭐 어디가 그런 걸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뭐 이런 간단한 걸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뭘 돈을 지불해서 사실 비용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를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아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 상당한 비용을 내놓으라고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직접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러면 PCB를 내가 직접 만든다?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PCB를 한번 보면, 뭐, 그냥 PCB,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아두이노 PCB 해볼까요? 아두이노 PCB, 뭐, 이렇게 해서 치면, 뭐, 이런 PCB들도 있고, 여러분들 사실 실제로 제작해준 PCB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뭐 많은 PCB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실 좀 용기가 안 생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실제로 이게 이제 아두이노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PCB인데, 와, 이런 PCB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전문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은 PCB들은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용 PCB여서 그렇지, 뭐 사실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PCB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만들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아두이노에다가 간단히 끼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게 이제 되게 그렇게 하는 걸 부르는 명칭이 아두이노에다 끼워서 간단하게 작동하게 하는 거, 이거를 아두이노 쉴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두이노 쉴드에는 이런 타입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는 아두이노가 있고요. 실제로 밑에 아두이노가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PCB를 만들어서 꽂아가지고, 이게 이제 특수한 기능을 하는 PCB인 거죠. 우리로 치면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로 보면 DHT 센서하고 LCD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PCB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 PCB를 이렇게 아두이노에다가 탁 꽂기만 하면, 그러면 LCD와 그 온습도 센서가 결합된 것이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LCD의 실제 온도하고 템퍼레처하고 휴미디티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지금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타입,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것이, 요 모양이 이제 요런 타입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쉴드 형태로 만드는 걸 많이들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쉴드라고 하느냐? 뭐 처음에 아두이노의 유래에 대해서, 아두이노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때, 요게 방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쉴드입니다. 예. 사실 아두이노 위에 얹어져 있어서 아두이노를 보호해주는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쉴드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실제 생긴 모양도 약간 방패 모양으로 아두이노 보드 자체가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아두이노 쉴드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요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뭐 적층을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하나만 얹었지만 기능을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다 몇 개를 더 얹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 굉장히 뭐 여러 층을 얹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하려고 하는 것처럼 LCD도 이렇게 얹어져 있죠. 이렇게 PCB를 만들어서 하면 지저분하게, 굉장히 복잡하게, 뭐 지저분한 것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게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것도 간단하진 않은데 아무튼 뭐 좀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아두이노 쉴드들이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고,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그런 PCB를 이용을 해서 쉴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PCB를 이제 제작할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이제 바로 우리 그 실습 중에 여러분들 라인 연결하는 거를 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프리칭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프로그램 자체는 PCB를 만들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서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PCB를 만든다기보다는 약간 그 취미생활에 가까운 PCB 제작,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전문적인 PCB를 만드는 데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아주 직관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런 작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직관적으로 PCB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요거 사용법 말고도 다른 또 PCB 만드는 프로그램의 사용법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요거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죠. 요거는 근데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전번에도 그 라인 연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브레드보드 비율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브레드보드에 부품을 꼽는 것처럼 라인을 연결하고요. 그렇게 라인을 연결하면 그걸 바로 PCB로 변환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 직관적이고, 입문자들 입장에서 PCB를 좀 처음 배워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손쉽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냥 혼자서 배우기는 뭐 쉽지 않고요. 이것조차도, 왜냐하면 PCB 자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익숙치 않은 개념일 수 있어서 이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설명을 드리면 좀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한번 구동을 해볼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링크는 제가 밑에 설명란에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한번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전번에도 잠깐 했던 것처럼 요 PC 브레드보드를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인 미니 사이즈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지금 사용하는 게 요 미니 사이즈고요. 여기에다가 아두이노를 이제 옆에다 갖다 놓고 했죠. PC 이제 쉴드를 만들려고 그래도 여기다 아두이노를 하나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노용 쉴드를 만들 거니까 우노를 가져오는데요. 여기 아두이노 우노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가져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아두이노 우노가 여기 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약간의 이제 트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온습도 센서도 그때 가져오고 또 뭐 LCD도 여기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와서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LCD 특히 요 컨트롤러 같은 거 이런 것들 끼워서 넣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부품을 여기에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이 PCB 그 부품 PCB 속에다가 PCB 위에다가 요거를 끼우겠다. 요거를 어딘가 실제로 납땜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요 PCB에 납땜이 되는 게 아니라 LCD에 들어가 있는 부품이죠. 그러니까 요 PCB에는 LCD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컨트롤러도 붙고 다 붙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4개의 라인이 우리 쪽으로 올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GND, VCC, SDA, SCL 요 라인이죠.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사용할 4개의 선이죠. 그래서 그 4개의 선은 PCB 요게 PCB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4개의 선을 꽂을 수 있는 커넥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4개의 꽂을 수 있는 커넥터를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커넥터의 핀의 순서가 단지 GND, VCC, SDA, SCL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직접 쓰일 필요가 없고요. 코어 부품에 가서 저는 주로 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커넥터를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은 제너릭 커넥터죠. 피메일 커넥터라고 하는데 피메일이든지 메일이든지 뭐 그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냥 PCB 보드에는 구멍만 뚫릴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해보면 좀 해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으로 드리는 거를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면 어떤지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여기에다가 우선 LCD 부품을 LCD를 꽂는 걸 커넥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핀이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핀을 4개짜리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핀 1, 핀 2 이렇게 쭉 가는데요. 여기 핀 1하고 이쪽의 순서가 우리 그 LCD 컨트롤러의 커넥터 순서 다시 보여드리죠. 커넥터 순서인 GND, VCC, SDA, SCL 이런 순서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선으로 나중에 연결할 거기 때문에 선의 순서를 내가 바꿔서 연결하면 되니까 뭐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VCC, GND, SDA, SCL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 어쨌든 여기서부터 나오는 선이 보통 뭐 리본 케이블 같은 걸로 연결을 할 테니까 중간에 뭐 바꾼다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자꾸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순서 그대로 가져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그저 똑같이 핀 1, 핀 2, 핀 3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VCC, GND, SDA, SCL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LCD를 두겠습니다. LCD를 커넥터를 여기다가 두고 우리가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요건 좀 빼놓고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실제 여기에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GND이기 때문에 여기가 GND로 가고요. 여기가 VCC잖아요. 그래서 5V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색깔을 좀 보기 좋게, 그죠? 빨간색, 요거는 검정색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예, 뭐 간단하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조금 겹치니까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요렇게 뭐 이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연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SDA잖아요. SDA는 A4에 연결하는 거고요. SCL은 A5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요거는 뭐 색깔을 좀 보기 좋게 파란색하고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만 할 수 없이 겹쳤지만 뭐 여러분들 보기에 직관적으로 이게 잘 구분돼서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DHT 센서, 즉 온습도 센서를 연결을 했죠. 그거는 핀이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핀을 3개짜리로 바꾸겠습니다. 2개짜리 핀이 있지만 3개짜리로 핀을 바꾸고요. 그거를 여기 이제 순서대로 딱딱 있겠죠. 순서대로 어떤 순서였습니까, 여러분? 플러스, 시그널, 마이너스 그런 순서로 가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것도 이쪽 끝에다가 놓고요. 플러스 VCC죠. 마이너스가 여기 세 번째 핀입니다. GND입니다. 그럼 GND 선을 여기에 GND가 어딘가요? 요 선이잖아요. 여기에다가 GND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2개의 선이 연결이 됐죠. GND니까 까맣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선이잖아요. 플러스 VCC죠. VCC를 빨간색 여기 있는 VCC로 연결. 5V 선이니까 요거는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물론 요게 뭐 중간에 막 어디로 연결되나 뭐 이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휘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렇게 휘어 놓으면 이게 어디로 연결됐다.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서는 어디로 가요? 네. 2번 핀에 들어가죠. 여기 2번 핀에. 그래서 요거를 2번 핀으로 딱 연결을 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이어 색상은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뭐 요것도 직선으로 가면 약간 그러면 요런 식으로 빼 주시면 여기 이쪽으로 갔구나. 뭐 이게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이렇게 뭐 하여튼 간에 2번으로 갔다는 걸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업로드 해보니까 잘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잘 작동하고 별 문제 없이 또 오랜 시간 작동시켜 보니까 뭐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는 동안에 별 에러도 없고 그래서 뭐 잘 작동되는 것 같아. 그러니 이걸 이제 PCB로 만들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소프트웨어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PCB 탭으로 그냥 가면 이것 자체가 그대로 PCB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게 PCB 이제 레이아웃인데요. 뭐 PCB가 이렇게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아무튼 뭐 PCB가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이거는 뭔가 커넥터가 지금 바뀌었네요. 우리가 커넥터의 종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브레드보드에 가서 이 커넥터의 종류를 한번 확인을 할게요. 이게 SMD로 되어 있잖아요. 트루홀로 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고 PCB로 가면 같은 트루홀 커넥터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4개짜리니까 이게 LCD예요. LCD가 이쪽으로 웬만하면 같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온습도 센서는 이쪽 끝에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온습도 센서를 밖으로 이렇게 딱 놓아서 혹시 케이스를 나중에 만들게 되더라도 온습도 센서만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맨 끝쪽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커넥터는 그냥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커넥터라기보다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진 커넥터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적당한 위치에 오겠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염두에 잘 두셔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게 PCB 외곽이에요. 외곽. 그리고 요게 실제로 아두이노 쉴드가 있다면 되게 요런 위치에 요렇게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아두이노 각 그 보드에 핀들을 뚫어 놓은 위치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PCB가 이렇게 사각이 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이면 요거하고 PCB 모양도 같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같게 만들려면 이걸 따라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여기에 PCB 모양을 정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현재는 이게 렉탱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눌러서 보시면 아두이노 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를 선택해 보시면 PCB도 모양이 딱 요 아두이노에 맞도록 딱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딱 맞춰줍니다. 아주 신기하죠. 아주 기특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PCB 만드는 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PCB에 여기 선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연결된 걸 보니까 이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점선은 아직 이게 그냥 거기로 연결해야 됩니다라고만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여기 뭐 구리 선들이 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도금되어 있는 구리들이 그 선만 남기고 이제 사실은 애칭을 해서 없애는 거죠. 화학적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그것을 하면 선들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여기로 연결해야 돼. 여기서 여기로 연결해야 돼. 이런 인포메이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러면 구리선으로 한번 연결해 봐라고 명령을 줄 수 있고 그 명령을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토 라우팅은 뭐냐면 사람이 직접 한 개씩 연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최적의 조건을 잡아서 적절히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연결해라. 근데 연결을 할 때 보면 뭐 이쪽이 이제 GND로 가고 뭐 이쪽도 뭐 어디로 가고 그러면 이게 가다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데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겹치는 데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PCB를 양면을 다 쓰는 거죠. 아랫면, 윗면 다 쓰게 됩니다. 그거를 양면 레이어로 할 거냐, 단면 레이어로 할 거냐를 정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양면 PCB를 쓰겠습니다. 단면 PCB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양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양면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토 라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뭐 일단 한번 오토 라우팅 해보지 뭐. 예,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선을 이렇게 배치하면 될 걸 하고서는 프로포즈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적선인지는 뭐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주황색 선이 있고요.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이게 왜 선이 색깔이 다른가? 이 PCB의 노란색 선은 여기 보시면 PCB 레이어 탑이라고 돼 있죠. 탑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면에 도금층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주황색 선을 누르면 바텀입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선은 밑에 바텀 레이어의 선들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두 개 서로 다른 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 구멍들은 다 스루홀이기 때문에 앞에 면, 뒤에 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PCB를 간단하게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 PCB를 이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에다가 LCD 연결해주고 여기다가 센서 연결하시고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 아주 쉽죠. 조금 요게 이쪽으로 돼 있어서 나는 전체적인 면을 좀 쓰기에 불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돌릴 거야. 그러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하실 수 있어요. 회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쪽에 가까이 붙여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그냥 이쪽으로 가니까 난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선이 막 꼬였죠? 다시 오토 라우팅 한번 더 해주시면 또 내가 배치를 바꾼 것에 또 최적적으로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참 쉽죠, 그죠? 간단합니다. 이게 PCB 제작의 끝이에요. 물론 뭐 여기에다가 이제 더 이것저것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한다던가 아니면 PCB의 뭐 안정성을 좀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작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이렇게 하면 일단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CB 이렇게 됐어. 그럼 PCB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업자에게 PCB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의 내가 만든 PCB 설계도를 보내주면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그것이 PCB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내보내기 하기 전에 이렇게 선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PCB들 대부분 보면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솔더 레지스터라고 하는 그 층들이 발려져 있는데 그것을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렇게 선이 혼자서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도금을 그대로 두고요. 선만 살짝 고기를 이렇게 파주는 외곽 그 경계선만 파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 PCB를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뭘 해야 될까요? 검색어를 사실 라우팅 할 때 여기에 우리가 그 그라운드 필을 사용할 건데 그걸 그라운드 필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필 한번 해볼게요. PCB 그라운드 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형태 혹시 보셨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념도기는 한데요. 요런 PCB를 보시면 그러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연결하기 위해서 PCB 라인은 요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부분에 구리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신에 이 남아 있는 구리하고 접촉이 되지 않도록 이와 같이 아이솔레이션을 쭉 시켜준 거죠. 요걸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뭘 연결하면 요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나머지 다른 구리들을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겨두고 요거를 전부 어디다 연결하냐면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라운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예, 그라운드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는 지금 회로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해서 마이너스를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렉트로닉 회로의 관점에서 보면 그라운드는 그냥 이 말하자면 전류가 흘러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맨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어딘가 마치 그 하수도 같은 거죠. 위에서 우리가 세면대에서 물을 쓰고 구멍을 빼면 쭉 물이 빠져가지고 쑥 빠져나가듯이, 그라운드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를 굉장히 좀 이렇게 전도성이 있는 어떤 물질로 덮어주면 훨씬 그라운드가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라운드의 볼티지가 항상 0볼트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효과를 준다고들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라운드에 연결하죠. 지금 근데 여기는 보면 우리 그라운드 이렇게 돼 있지만 어딘가 그렇게 큰 무슨 카파 레이어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딱 떨어져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혹시라도 어떤 회로의 변화 상황이나 전기적 변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라운드 부분이 0볼트가 아니라 볼티지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플럭추에이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필을 해주는 게 유리한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라운드 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라운드 필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보고요. 카파 필이 있고 그라운드 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카파를 그대로 남겨두는데 이번엔 그라운드에 연결 안 하고 카파를 남겨두는 경우에 이걸 쓰고, 그 카파를 남겨두고 그걸 특히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한다 할 때는 이걸 씁니다. 카파 필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카파 필을 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언뜻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줬는데 그 외에 나머지 카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 그라운드도 역시 아이솔레이션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른바 그라운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효과가 없겠죠. 물론 이렇게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라운드 쪽에다가 붙이겠다 하실 때에는 그라운드 필에 들어가서 카파 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필을 하고 탑 레이어하고 버텀 레이어를 모두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는 그라운드가 여기 보시면요. 그라운드가 이렇게 위에 카파 층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라운드 필을 해주면 이제 그라운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탑 레이어죠. 탑 레이어고, 요게 밑에 지금 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요 뒤에 밑에 거를 잡아보면 요거는 바텀 레이어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탑 레이어입니다. 여기에 카파 필이고요. 그 다음에 카파 필을 지워버리죠. 카파 필하고 그라운드 필이 동시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카파 필 제거. 다시 그라운드 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 필이 되면 이제 실제로 라인이 연결되어 있고 그라운드도 카파 쪽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토 라우팅이 다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PCB를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PCB를 내보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제작된 나의 PCB 내용을 일반적으로 PCB를 제작해 주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때 필요한 그런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PCB 내보내기를 하는데, 내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PDF로 파일 자체를 PDF 형태로 보내는, 뭐 이미지 파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PDF로 보내는 거, SVG 파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버 파일로 내보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공정들에서 거버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 파일을 내보내시면 되고요. 이걸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제 어디다가 그 파일을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운로드에 가셔서 뭐 어디든지 뭐 여러분들 저장하고 싶은데 가셔서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폴더를. 그래가지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테스트 PCB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폴더에 폴더 선택을 해주시면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다운로드든 어디든 그냥 저장을 해버리시면 그 폴더에 개별 파일들이 다 저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식을 하고요.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실제로 그 폴더를 한번 가보면 말이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운로드 할 때 어디다가 제가 아까 했나요? 테스트 PCB에다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이와 같이 쭉 파일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버텀 레이어의 카파 형상이라든지 실크 스크린 해서 출력 글씨 같은 걸 적어주는 거, 매스크 뭐 이런 거, 콘투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쭉 생기고 요게 하나의 폴더에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지핑을 해가지고 G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러면 PCB를 제작을 해줍니다. 이걸 한번 G 파일을 만들어 볼까요? G 파일을 만들어 보시면 여기에 이걸 전부 해서 압축을 G 파일로 해자. 그리고 테스트 PCB 이렇게 해서 G 파일을 만드시고요. 이 G 파일을 이제 필요한 제작을 해주는 사이트에 가셔서 이 PCB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러면 PCB를 제작을 해줍니다. 한 PCB 제작업체 한번 가볼까요? 예컨대 어디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PCB 뭐 제작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PCB 제작해주는 회사들이 인터넷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IC뱅크라는 데서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샘플 PCB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 PCB 클릭, 그 다음에 JLC PCB 이거 국내 업체는 아닌데 물론 뭐 여기도 대부분 국내에서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제작을 해오는데요. 근데 여기 JLC PCB가 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곳 중에 하나고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납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근데 PCB 제작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혹시 PCB 제작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나는 뭐 PCB가 지금 테스트로 만드는 거니까 한 대여섯 개, 뭐 한 두 개, 뭐 혹은 뭐 10개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PCB 제작할 때는 그렇게 뭐 대여섯 개, 10개 이렇게 만들어 주질 않았어요. 한번 제작하면 뭐 PCB 원판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원판에다가 뭐 해서 하기 때문에 뭐 100개가 기본 제작 개수다, 뭐 1000개가 기본 제작 개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몇십만 원의 비용이나 혹은 몇백만 원까지도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PCB 샘플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PCB 제작을 의뢰받아서 PCB를 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또 아주 적은 개수의 그런 PCB 제작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몇 개 아닌 PCB 뭐 예컨대 10개 이내, 5개 이내 가장 기본 단위가 한 2개 정도도 해주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PCB를 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뭘 해볼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사실은 뭐 저는 특별하게 어디라고 뭐 하는 게 무슨 프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회사들도 아니고요. 예, 뭐 흔히 하는 생각으로 협찬 같은 것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CB가 주문하는 사이트 여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샘플이냐 양산이냐 근데 양산 아니고 샘플이죠. 그래서 샘플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커버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드신 커버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커버 파일이 있으면 zip 파일이죠. 이걸 이렇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프로세싱을 하는데 아마도 뭔가 PCB 모양을 이제 아마 미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CAD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PCB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이거면 되겠어?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실제 그렇죠. 이렇게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래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 보시면 이제 이게 레이어즈에서 어느 레이어를 볼 건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탑 레이어를 보면 너가 만들 PCB는 이렇게 앞으로 나올 거야. 그다음에 바텀 레이어를 보면 밑에는 뒤로 보면 이렇게 될 거야. 앞부분은 이렇죠. 여기에 뭐 글씨도 좀 적혀 있고 핀의 명칭도 적혀 있고 그다음에 커넥터의 명칭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넥터의 명칭도 내가 좀 미리 이렇게 제작할 때 여기다가 명칭을 적어주면 되겠네. 여기 우리 만든 사람은 알죠. 여기가 LCD고 여기가 DHT 센서구나 하고 아는데 PCB를 다른 사람들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작성도 해보게 하겠다고 하신다면 여기다가는 LCD를 꽂아야 돼. 그러니까 J1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 LCD 뭐 이렇게 꽂아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부터 뭐 순서대로 뭐가 되도록 꽂아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뭐 GND가 이쪽이야, 뭐 여기 VCC가 이쪽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그 온습도 센서 쪽에도 요 맨 위에서부터 여기가 GND야, 뭐 혹은 뭐 VCC야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가 온습도 센서다라는 표시뿐만 아니라 그런 표시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아무튼 이렇게 PCB 제작이 되겠구나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PCB가 나오면요, 요거를 그대로 아까 아두이노 쉴드 보셨잖아요. 아두이노 쉴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아두이노 쉴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 요 위에다 꽂을 수 있게. 이제 뭐 이런 핀 부품들이며 커넥터 부품들이며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있어야겠죠. 이쪽에 제작업체는 그냥 PCB만 제작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품들을 해당하는 부품들을 사서 구해가지고 꽂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거기에다가 PCB 제작된 거 봤더니 여기다가 좀 그 명칭을 좀 적어줘야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커넥터를 이렇게 선택하면 커넥터의 명칭 여기다가 뭐라고 쓸지까지 이렇게 선택이 같이 됩니다. 선택이 된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글씨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LCD잖아요. 그래서 LCD를 여기다가 꽂아. 근데 LCD가 1602야. 뭐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길게 160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좀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방향보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할까요? 회전을 180도 돌려서 이렇게 하면 요쪽 방향에서 보기가 좋죠. 그래서 LCD 이렇게 표시되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온습도 센서니까요. 온습도 센서니까 여기다가 DHT 22 나는 22의 기준에 맞게 그걸 했어라고 이제 PCB 설계를 했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놔주면은 그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핀이 이쪽 순서로 가는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가는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커넥터를 꽂으려고 할 때 이게 어느 쪽이 플러스야 뭐 이렇게 궁금할 테니까요. 표시를 해주면 훨씬 알아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이쪽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핀 1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핀 1에가 LCD 같은 경우는 GND를 연결하게 돼 있죠. 핀 1이 여기인데 이게 GND로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PCB에서는 그냥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가도록 연결이 됐는데 여기가 GND라는 뜻이죠. 그러면 GND를 여기다 하나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코어 부품에 가서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 브레드보드 뷰가 있고 스키매틱 뷰가 있고 이건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그죠? PCB 뷰 지금 우리는 PCB 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PCB 뷰에 텍스트를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텍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GND를 여기다 쓸 건데 여기다 놓고 여기가 GND야 하고서는 표시를 해 주려고 그러면 텍스트를 GND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GND야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면 여기 GND구나 이걸 이해를 하는데 이 글씨가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글씨를 좀 줄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인치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인치 정도 로케이션이군요. 모양이 여기 폭 높이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3mm 정도 해주면 어떨까요? 3mm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작아져. 너무 작나요? 한 4mm 정도 할까요? 네, 4mm 그런 정도 해주면 여기 GND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GND야 이렇게 뭐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든지요. 예, 그러면 손쉽게 이해가 되겠죠. 예.
이쪽보다는 여기가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커넥터를 꽂으면 커넥터가 조금 크기 때문에 요 실제 구멍보다 한 이 정도를 커넥터가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GND가 이쪽에 살아남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GND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DHT 센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면 핀 1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핀 1이 아까 플러스 선이 VCC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VCC가 오도록 그렇게 센서를 꽂아라 하는 의미에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요거는 GND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VCC니까 요거를 GND에서 VCC 이렇게 금방금방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VCC가 이쪽에 이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PCB 내보내게 해서 아까 거기로 다시 가서 올려서 보면 이게 반영이 돼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다음번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시 사이트로 가서 한번 PCB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CB를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완성된 형태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이제 PCB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FR4 PCB고 이거는 뭐 PCB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층수가 몇 층이냐 2층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크기 이렇고 수량 몇 개다. 그 다음 배열에 뭐 가는 거 PCB 두께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평균 표준적인 두께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PCB가 1.6입니다. 물론 뭐 굉장히 얇은 거기에 반 정도 두께 되는 PCB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엔 그냥 1.6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너무 얇으면 또 이게 낭창낭창 거려서 휘청휘청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PCB 색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하면 녹색으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이제 정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파란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요 탑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바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건 초록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초록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실크 색상은 여기 글씨 색깔이 무슨 색이냐 흰색 이런 얘기죠. 예, 이제 좀 시간이 나중에 바뀌네요. 빨간색으로 했을 때 하고가 자 이제 녹색으로 이제 일단 바꾸면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뭐 건드릴 거 없습니다. 뭐 홀의 크기가 어떻고 뭐 무슨 뭐 반홀 가공은 어떻고 뭐 이런 건 사실은 별로 저는 크게 많이 해보지 않아서 다른 것들은 바꿨을 때 어떨지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표준적으로 정해진 거를 가지고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자 한번 보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서 작업을 하여 온다는 거죠. 뭐 되게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무게가 요 정도 될 거다. 그 다음에 60g 정도 된다는 거죠. 한 개당. 그렇게나 많이 가네. 그 다음에 제작 기간은 나흘 정도 걸릴 거다. 도착 예정이라 이렇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개수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PCB 층수 2개고 수량 5개 주문한다는 얘기죠. 2개로 바꾸면 좀 값이 줄어드나요? 한번 볼까요? 네. 최소 수량이 5개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걸 한 10개로 해도 크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마 4,000원 정도 추가되는. 그러니까 개수는 적당히 보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그래도 내가 샘플을 여러 개 좀 만들어 볼 것 같아. 그럼 뭐 충분한 개수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한 100개 정도 하는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예, 11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뭐 일반적으로 해보면 대략 이런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문하기 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죠. 예. 그 사이트가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고 PCB 제작도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시면 뭐 IC뱅크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B 제작 견적 플랫폼 JLPCB가 아마 가격으로서는 여기가 제일 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예. 여기를 쿠키를 허용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기도 거버 파일을 올리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것 같은데 거버 파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죠. 테스트 PCB 안에 zip 파일 그러면 아마도 예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중 해서 뭔가 이제 열심히 계산을 하죠.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해진 그걸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보면 여기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야 돼서 이제 좀 요 가격이 그게 계산이 되면 나올 텐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번 앞면은 이렇고 뒷면은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PCB를 이틀 안에 제작하는 걸로 할 거냐, 뭐 24시간 안에 제작하는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24시간을 하면 7불 정도 추가하는 거죠. 2불이면 된답니다. 근데 물론 뭐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2불에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배송비 포함하면 아까 그거 했던 거 하고 뭐 비슷해진다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긴 되게 좀 가격적으로는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수를 개수는 여기서 정하네요. 개수가 여기에 보면 없나요? 개수가 어디 있을 텐데. 네, 5개죠. 5개에 2불. 괜찮네요. 뭐 15개 정도 하면 어떨까요? 크게 가격이 많이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네요. 그래도 8불 정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배송이 18불 정도.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여전히 아까 3만 원보다는 오히려 싼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한다 그러면 여기 2불, 17불 해가지고 하면 20불 채 안 되죠? 그러면 한 3만 원 좀 채 안 되겠네요. 뭐 그렇게 따지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그것도 거기 사이트도 주문에 들어가면 배송비가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PCB 이렇게 만드시면 간단하고요. 실제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PCB 가지고 제작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와 이거와는 달리 아주 깔끔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PCB를 안 해보신 분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다소 생소하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이거 아주 간단한데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될 거고요. 별로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